자, 아유 이게 진짜 이게 자 프린트 그치 물리 좀 프린트 마지막 거지. 같이 보자. 마지막 그 혹시 문제 풀어 질문할 거 혹시 있니? 질문할 거 있니? 질문할 게 있니? 아니 그러니까 물리에 자 여기 얘들아 저기 물리도 아니고 통합과 같은 맨 끝에 있잖아. 신재생 에너지는 나중에 이제 그 프리드에서 나오면은 내가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에너지 전환과 효율 여기서 질문할 거. 유준아 혹시 있니? 있어? 171에 171에 7번 7번. 7번 못했지. 8번 괜찮아? 8번 괜찮지? 자, 171책에 7번. 자, 7번 볼게. 171에 7번 프린터 책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복사를 몇 개 해놨는데. 그렇지. 없을 것 같아가 미리 복사를 해놨지. 자, 그럼 봐. 자, 그치, 볼게. 171페이지 7번. 7번. 그림은 자동차에 공급된 연료, 그치? 연료의 에너지 흐름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쭉 있어. 자, 뭐 값들이 있어. 연료 에너지 84줄. 자동차가 이동하는데 이용되는 에너지 몇 줄 뭐 이렇게 딱 다 나왔어. 자, 기억. 그러면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지? 맞지? 니은의 효율이 몇 퍼센트일까? 자동차의 목적은 뭐 하는 거야? 자동차의 목적은? 자, 자동차의 목적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자, 움직이는 데 쓴 에너지가 얼마지 보니까 얼마? 20점 어디 갔노? 20.16 맞지? 20.16이잖아. 자동차를 이동하는데 이용된 에너지가 20.16. 그러면 연료 에너지는 84줄. 그러면 효율이 얼마니? 84분의 20.16 곱하기 100 하면 돼. 그치? 맞아?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러면 효율은 얼마냐면 효율 E는 얼마지? 84줄분의 20.16 곱하기 100 하면 돼. 자, 숫자 좀 들어오면 돼. 그치? 7번에 계산하면 이거 얼마 하게 이거 계산하면 얘들아 그냥 계산하기 싫으면 그냥 그 뭐지? 계산기 두드리면 돼. 그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 두드리면 돼. 그러면 24번 얼마냐? 24번. 그래서 니은이 맞아. 디귿 자동차에 공급한 연료 에너지와 전환된 에너지의 총합은 어때? 같다. 맞아. 그러니까 이 유용한 게 쓰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나머지 열 에너지까지 다 더하면 어때? 다 더하면 이게 그치 나머지 열 에너지 공급한 거 84 그치 얘 움직이는데 20.16 나머지 또 얼마 나머지 또 얼마 있잖아.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얘랑 같니 이거야. 같을까 다를까? 같아야지. 그치 에너지는 보존되잖아.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 에너지는 보존되지.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질문 8번 알겠어 얘들아? 8번? 알겠어? 기억 맞고 니은 틀렸지? Q1분의 W니까 그치? 디귿은 틀렸어. 왜? 왜 틀렸어? Q1이 전부 W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Q2가 0이 돼야 되는데 Q2가 0이 되는 거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지 100% 효율은 불가능해.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새어나가는 게 있어야 돼.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는 무조건 있다. 그래서 100%는 불가능해.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또 얘들아 없으면 자 이게 어디 갔네. 그치? 여기 어디 갔나? 다 프린트 다 들고 왔지? 다 풀어봤어. 3월 거 중에 3학년 2학기 거 빼고 그 다음에 자 3월 거 6월 것도 혹시 숙제로 아니면 같이 할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복습하는 그러니까 전체 개념을 전체 앞에서 배운 거 까먹은 거 생각하는 거야. 뭐 지질시대 이런 거 배운 기억은 나는데 잘 생각이 안 나잖아. 판의 경계 이런 거 생각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보면서 설명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한 2주 정도 그렇게 복습하면은 돼. 그럼 우리 다 한 거. 자, 그럼 얘들아 3월 모의고사는 무조건 있잖아.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도 이거 3월 모의고사를 한 몇 번 풀면 중학교 과정 다 복습이 돼. 얘들아 자 1번부터. 자 작년 거 3월 모의고사 1번에 답 몇 번? 4번. 2번에 이 다 배운 거지 얘들아. 2번 다 배운 거야. 2번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2번에 4번. 자 3번에 몇 번? 3번. 4번에 얘들아 최근에 배운 거지? 4번. 5번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5번. 자, 그 다음에 뒤에 6번은 6번은 얘들아 6번은 안 해도 돼. 3학 2학기 때 나오는 그치? 자, 7번은 4번. 2번. 8번은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때 순환계 2번 신장 나오면서 9번에 잠깐만 내가 미안하다. 응? 미안하다. 잘못했다. 어씨 미안해 6번에 야 어디로 6번에 5번 배우잖아. 6번에 5번이고 7번에 4번이고 소리 8번에 5번이고 9번에 2번 10번에 1번 자 11번에 자 이거 배웠니? 안 배웠어? 자학과 반응 아직 안 배웠어? 눈 아직 안 배웠어? 네. 아 그래? 이제 배우는 친구들 3번 12번에 2번 13번에 1번 14번에 1번 15번에 이거 배웠니? 아니요. 안 배웠지. 15번에 5번. 중앙중은 배운 것 같은데. 자, 중앙중은 배운 거야. 자, 16번은 안 했어. 모든 학교 안 했어. 그거. 17번에 2번. 18번에 2번. 19번은 최근에 한 거지. 3번. 그렇지? 20번은 이거 배웠니? 전체 만원경? 잠깐만. 배웠나? 20번에 5번. 질문을 하시면 돼. 질문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래 그때 그거 했었지. 그래 복습하는 거야. 질문. 아무거나 안 돼요. 이 부분의 개념을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하는 거지. 너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다 기억 안 날 수 있잖아. 그렇지. 애들 대부분 다 기억 못 하는데. 그렇지. 몇 달만 지나도 다 기억 못 해. 몇 번? 없나? 주원이 형 없어? 10번. 10번 볼게 10번. 자, 돌멩이. 그렇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지. 했잖아. 했는데 기억이잖아. 자, 10번에 어느 학생이 작성한 국가지질공원의 답사 보고서이다. 제주도 천안부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자, 제주도 바닷가에 색이 어둡고 입자의 크기가 작은 화성암 뭐였지? 현무암이거든. 현무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가를 포함한 퇴적물로 그치? 자, 자가를 포함한 퇴적물 뭐지? 여감이야, 여감. 자, 퇴적감이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볼게. 암석은 있잖아, 암석. 자, 암석은 세 개로 나누어져. 퇴적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거든. 생성 과정으로 따라서 세 개 나누어져. 생성 과정. 암석의 생성 과정에서. 그럼 첫 번째가 화성암이야. 화성암은 뭐? 마그마가 그치 식어서 굳은 거야. 쉽게 말하면 마그마가 굳은 거야. 근데 얘는 너희들 있잖아 딱 6개만 외우면 되는데 지금은 얘들아 너희 밑에는 애들 4개만 외우거든. 근데 너희는 6개. 그치? 마그마가 굳었는데 자 현안유 반성하 이렇게 외우는 거야. 현안유 반성하
기억이 나니? 자 이게 뭐냐면 현무암이야. 현안이 있다. 현안. 안산암. 여기가 유문암. 자 반려암, 섬록암. 그치? 그 다음에 화강암. 자 이게 나누는 게 뭐냐면 얘는 얘는 어때? 얘는 결정 크기가 어떻지? 작아. 그러니까 결정 크기가 작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여기 결정의 크기가 이게 안에 그래서 돌멩이 보면 돌멩이 안에 있는 결정의 크기가 이게 다 작아. 근데 얘는 밑에 있는 얘는 돌멩이 안에 결정의 크기가 이렇게 커. 이렇게 커요.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좀 큰 게 박혀 있는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 쪽은 그렇지 마그마가 그렇지 나서 마그마가 위에서 식은 거야. 그래서 위에 쓰는 거야. 이렇게 위에 식었으니까 냉각 속도가 빠르다. 냉각 속도가 빠르면 어때? 모이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결정의 크기가 되게 작아. 그래서 요거를 무슨 암이라 부르냐면 무슨 암이라 부르지 혹시? 얘들 기억나? 화산암이다. 화산암. 자 밑에 거는 마그마 저 밑에서 식은 거야. 밑에서 천천히 식었어. 그래서 냉각 속도가 느려. 냉각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저 밑에서 식은 요거를 뭐라 그러게? 심성암이라고. 그래서 심성암. 자 그리고 요렇게는 지금 가로축을 어떻게 구분하면 색깔로 구분해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색. 이쪽으로 갈수록 밝은 색. 그러니까 색깔의 차이는 구성 성분이 달라. 자,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현무암 쪽으로 갈수록 결정 크기가 매우 작으면서 색깔은 검해. 뭐가 많으냐면 철과 마그네슘 성분이 많아.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철과 마그네슘이 적고 산소와 규소 성분이 많아. 규산염 강물이야. 규산염 강물인데 산소와 규소는 다 있어. 다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철과 마그네슘 비율이 많고 이쪽은 산소와 규소 비율이 많아. 그렇지? 광물로 따지면 그렇지? 얘들아 배웠잖아 우리. 그렇지? 어두운색 강물이 여기 많고 밝은색 강물이 여기 많고. 그렇지? 그러면 지금 제주도는 뭐지? 현무암이지. 그러면 냉각 속도가 빨라서 그렇지? 결정의 크기가 작으면서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색 강물. 자 이거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얘들아 퇴적암이라고 있어. 자 퇴적암은 그치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져서 암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 그치? 퇴적암의 대표적인 건 얘들아 층리와 화석이 있다. 층리와 화석. 그럼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자 퇴적물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퇴적물의 종류가 석회질암 있어요. 석회질.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그런 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석회암. 그 다음에 화산재가 쌓여. 화산재가 쌓이는 걸 뭐냐면 은혜암이라 그래. 안 배웠으면 굳이 이 두 개만 딱 외워. 나머지는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는 얘들아 크기가 큰 거를 우리는 그치 뭐라 그래? 자갈이다. 크기가 조금 작으면 모래라 그래. 더 작으면 진흙이라 그래. 자갈이 주로 쌓이면은 뭐지? 여간. 진흙, 그치 모래가 주로 쌓이면 뭐? 삼. 진흙이 주로 쌓이면 이암이라고. 근데 이게 자갈만 있는 건 아니야. 자갈 있고 모래 있고 진흙이 있는 거야. 근데 자갈이 주란 얘기고, 얘는 모래하고 진흙이 있는데 모래가 주란 얘기고, 얘는 진흙만 있는 거야. 그치? 다른 말로 쉐일이라고도 해. 쉐일.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책에서 그치 제주도는 형광, 화성암. 그치? 자, 여기는 자갈을 포함한 퇴적물, 자갈역자를 써서 여감이다. 알겠지? 그 다음.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야. 또 다른.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한번 집에서 찾아보는데 그냥 한번 하면 질문하면 되지. 17번. 17번. 자, 17번에
그림은 자유낙하인데 오네. 이게 얘들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파트거든. 너거 그 3학년 2학기 때 치거나 아니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거만 해. 자, 중력이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 그러면 P하고 Q 봐봐. 17번. P점에서 Q점 사이는 몇 미터? 얼마만큼 내려왔냐면 H만큼 내려왔어.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이 mgh. 자, 17번에 자, P점에서 Q점까지는 그치? H만큼 내려왔거든.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이 자, 중력이 한 일이 9.8m. 이게 중력이야, 중력. 거기다가 H. 요만큼 했더니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늘었냐면 얘가 2고 얘가 9이지. 맞아? 그럼 운동 에너지가 8E만큼 늘었어. 됐어? 됐어? 그러니까 H만큼 높이 떨어지면 중력이 한 일이 8E. 그러면 어디 R점을 지날 때, 그치? 지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R점을 지날 때는 자, 여기서 R점까지 몇 H? 몇 H냐면 아니 P점에서 그치? 몇 H? 3H지 그치? 맞아? P점을 기준으로 하면 3H고 Q점을 하면 그치 2H. 그러면 3H만큼 P점을 기준으로 할게. 3H만큼 내려왔어.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9.8m 곱하기 3H니까 얼마만큼의 일을 했지? 8 곱하기 3이니까 그치? 24E. 그러면 기존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 E가 있었는데 24E만큼 에너지를 더 준 거야, 운동 에너지. 그럼 여기 얼마 돼? 25E가 되겠지. 되겠니?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도 쓰도 되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얘를 20번 5번이요. 어떻게 알았어?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천체 많은 경우 해보면 얘들아 너거 이거 만원경을 보면 만원경 보통 잘 안 배우는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좀 배우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만원경 안 배우거든. 그래서 나는 당연히 틀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5번 문제를 모르겠다고. 5번 문제를 모르겠다는 거야? 미안하다. 나는 20번에 답이 5번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 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에. 그래. 얘들아, 자, 코스모스를 향해 날아가는 뭐고 무슨 나방이 있대. 그렇지? 바깥 시나방? 자, 있는 또 뭐 그 안에 세균이 있어. 그러면 코스모스는 무슨 개? 식물계. 나방은 동물계. 그럼 세균은 원핵생물계. 얘 균계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5개가 있거든. 그치? 생물에 불리는 5개가 있어. 자, 5개가 있는데 맨 처음에 그치? 원핵생물까지. 원핵생물계. 우체계. 그 다음에 그치? 맞지? 우체 원핵생물계. 그 다음에 원생생물. 자, 그 다음에 균계. 그 다음이 식물계, 그 다음이 동물계. 자, 얘하고 얘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 뭐? 핵이요. 핵이 없어. 핵이 그래. 없어요. 나머지는 핵이 있어. 그치? 그러면 원생 생물계는 핵은 있는데 뭐가 없냐? 기관이 발달이 안 돼 있어. 기관이 발달이 안 돼. 그러니까 기관이 잘 모르겠어. 이거의 대표적인 얘, 그러니까 자, 이거의 대표적인 얘가, 요거의 대표적인 얘가 뭐? 얘가 우리 방금 여기 있는 세균이야. 세균들 무슨 균 한. 이게 조심해야 될 거는 세균은 균계가 아니야. 알겠지? 세균은 균계가 아니야. 그럼 이거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게? 미역, 다시마. 그쪽이 있고 해조류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집신벌레, 아메바, 집신벌레. 단색 보세요. 아메바 그쪽이 있고 아메바, 집신벌레 쪽이 있고 미역, 김 이런 거 있어. 다시마. 자, 균계는 그치?
그렇지. 균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지 않고 썩은 시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먹고 자라는 거야. 버섯. 그렇지. 버섯 좋던데 버섯.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곰팡이. 자, 이거는 뭐 굳이 따로 안 해도 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요 세 개 구분을 하는 걸 잘 나와. 한 번 해놓으면 얘들아, 그 다음에는 그냥 보면 알아. 자, 그럼 얘들아 기억해. 동그라미 기억. 코스모스는 세포벽 당연히 있지. 식물계니까. 니은에 기억, 니은 모두 다세포 생물이니 당연히 다세포 생물이지. 단세포 생물이 가능한 거는 저기 지민물레. 여기 원액 원색 생물. 세균부터.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원핵 생물계 세균 맞지.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 12번. 자, 12번. 자, 12번. 서로 다른 두 해역. 자, 이게 뭐지? 염분이라는 거. 너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치? 맞나? 2학년 2학기인가? 2학년 1학기인가? 2학년 2학기지. 자, 염분. 단위는 PSU. 자, 근데 염분의 정의가 뭐지? 해수 몇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해? 1kg, 1000g을 기준으로 해. 그런데 우리 책에 주어진 게 다 몇 g이지? 500g이야. 그러면 자, 35 PSU가 있어. 35. 그 전 세계 평균이 35 PSU. 그러면 이 얘기는 해수 1kg당 1000g당 35g이 들어있다. 그러면 500g에는 몇 g 들어있겠죠? 2분의 35g이 들어있겠지. 그치? 자, 그럼 바닷물에 자 있는데 비염분이 35래. B. 자, 그러면 밀도는 누가 더 커? 얘들아, 이 물체가 B에서는 떴는데 A에서는 가라앉았어. 그럼 밀도는 누가 더 크지? A. B가 더 크지. 맞지? 네. 해수 B가 물체보다 무겁다는 얘기잖아. 근데 해수 A는 물체보다 가볍다는 얘기. 그러니까 B가 더 크다. 밀도는 B가 더 커.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야. 니은은 틀렸지. 2분의 35g이지. 얘들아, 디귿은 어때? 염분은 달라도 그치? 그 염류 사이에 차지하는 비율은 같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염분비 일정 법칙. 그렇지? 염분비 일정 법칙. 왜 그렇지? 왜 같냐면 해수가 서로 혼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1kg에 들어있는 염료 양은 달라. 자, 어떤 거는 35가고 어떤 거는 40이고 어떤 거는 45야. 근데 그 사이에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다? 다 똑같아. 그치? 서로 섞이니까. 그래서 답은, 그치? 답은 디귿만 맞아서 2번. 그 다음 14번. 자, 14번에 온도가 다른 액체 두 액체가 있어. 온도가 다른 액체 A, B. 자, 그러면 10분이 지났을 때 모습을 표에 나타낸 거야. 자, 지금 물의 온도를 나타내서 X와 Y 그치는 A와 B 중 하나래. 자, 그러면은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데 10분에서 측정한 A, B의 온도를 나타내는 각각 X와 Y는 A, B 중 하나이다. 그러면 0일 때 온도는 60, 20이었어. 자, 그러면 누가 온도가 높았지? 지금 X, Y 중에 보니까 X가 더 높지. 그러면 온도가 더 높은 친구가 팽창을 더 많이 했을 거야. 그치? 이해돼? 네. 맞지? 처음 높이. 아니, 자, 팽창은 아니. 그러니까, 자, 열을 받아서 팽창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높이는 같았어. 미안. 처음 높이는 같았어. 그러니까, 나중 높이를 그치 보고 있거든. 자, 이거 그리가. 자, 처음 높이가 둘이 같았어. 자, 처음 높이가 여기 같았어. 그럼 얘도 여기 들어있고, 얘도 여기 들어있어. 자, 얘가 누구냐면, A고 얘가 B야. 자, 그러면, 한 친구는 60도씨고 한 친구는 20도씨였어. 근데 얘는 물의 부피가 어때? 올라갔어. 그러면 온도가 그렇지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열을 어때? 받은 거지. 네. 자, 근데 얘는 어떻지? 부피가 내려갔어. 그치?
그러면 얘는 부피가 줄었으니까 온도가 내려간 거야. 그러면 열을 어떻게 된 거야? 방출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 게 A고, 그치?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간 게 A야. 그러니까 열을 흡수한 거야. 자, 얘는, 그치? 열을 방출한 거야. 그러면 물의 온도가 몇 도씨냐면, 물의 온도가 몇 도씨? 40도씨. 그러면, 그치? 열이 이렇게 가려면, 얘가 몇 도씨였어야 돼? 60도씨. 열이 이렇게 들어오려면 여기가 몇 도씨여야 돼? 20도씨여야지. 그러면 처음에 20도씨인 친구가 A였을 거고 처음에 60도씨인 친구가 B였을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보니까 처음에 60도씨인 친구가 X지. 그러면 얘가 X지. 처음에 20도씨인 친구가 Y지. 그럼 얘가 Y지. 됐니? 자, 그러면 Y는 A다. 1번 맞지. 그치? 1번 맞는 말. 그래서 답이 1번이야. 2번. 자, TB 볼게. 자, 뭐냐면 T0. T0는 20도보다 작다? 아니지. 20도보다는 클 거 아니야. 왜냐면 열을 받았으니까. 처음에 20도씨였는데 평형이 되었을 때는 20도보다 높을 거야. 자, 틀렸어. 3번. TX하고 TY 중에 그치? TX가 클까? TY가 클까? TY가 크지. 그치? TY가 더 커야지. 얘들아 봐. TY가 어디 갔노? 아니 그치? 얘는 온도가 내려가고 얘는 온도가 올라가서 사실은 그러면 X는 어때? X는 60보다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10분이 지났을 때 X 온도가 있고 그렇지? 아 이게 자 측정했는데 형님 10분 이게 있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얘가 TX고 TY고 T0 얘가 T0 그러니까 봐봐 문제에서 있잖아 TX하고 TY가 온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근데 봐 아니 내 말은 자 이게 지금 10분마다 측정했다고 그랬어 맞지? 맞지? 그래 놓고는 자 10분마다 측정하는 A, B의 물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X, Y는 A, B 중 하나다. 자 그러면 여기 표를 보니까 자 여기가 0분 자 여기 60이었어 60 20 40 그 다음에 여기 10분 20분이야. 근데 얘가 뭐냐면 TX인데 그 다음에도 TX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여기 지나니까 여기가 TY지 여기도 TY지 맞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T0고 T0잖아. 그러면 10분이 지나든 20분이 지나든 이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돼? 자, 그럼 얘도 10분이 지나든 20분이 지나든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10분이 지났을 때 벌써 뭐에 도달했다는 얘기야? 열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야. 지금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 온도랑 이거 온도를 어떻게 돼야 돼? 같아요. 열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 열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요 온도 요 둘이가 달라. 근데 요 둘이가 지금 똑같은 값이 있다는 얘기는 뭐지? 열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온도가 다 어떻다? TX, TY, T0는 다 같은 거야. 그치? 근데 이 T0는 분명히 어디와 어디 사이가 돼야지 열평형 되는 온도는 20에서 60 사이에 어떤 온도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지?
20에서 60 사이고 이 셋은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3번에는 tx와 ty가 같아야 되고 4번은 방향이 반대로 됐고 그치? 5번은 자 B에서 입자 사이 거리는 20분일 때와 10분일 때가 어떻대? 둘 다 온도가 같으니까 어떻다? 같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1번이야. 그 다음 얘들아 20번은 아니 그래 20번은 왜 치니까 20번에 뭐 이거 니은이 맞는 거 알겠어 얘들아? 네. 어떻게? 어떻게가 아니고 그치 A의 그치 대물렌즈의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A와 대물렌즈는 그치 A와 A의 대물렌즈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맞아 안 맞아? 맞아. 네. 왜요? 자 얘들아 대물렌즈는 빛을 모으는 거야. 저반 렌즈는 뭐 하는 거지? 상을 확대하는 거야. 얘들아 이 원리가 대물렌즈와 저반 렌즈가 있는 원리가 다 어떠냐면 만원경의 원리가 렌즈 두 개잖아. 렌즈 두 개면 얘가 어떤 원리냐면 자 어떤 물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물체를 하나 그려. 자뭐 1이라는 물체가 있어. 1. 자 그러면 요거를 비추는 빛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들아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그치 빛을 모으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사람이 이걸 보는 거거든. 사람이 이걸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간 빛이 얘는 어디서 왔다고 믿냐면 여기서 왔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빛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면 사람은 여기 있다고. 그 다음에 요 밑에를 비추는 빛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거든. 그러면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 그럼 이 사람은 얘가 어디 있다고 믿어? 여기 있다고 믿어. 그러면 그치 글자가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원경으로 보면 있잖아. 상하 좌우가 반대로 보여. 상하 좌우가 반대. 쉽게 말하면 거꾸로 보인다. 거꾸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 거꾸로 보이고 요 앞에 있는 게 대물 렌즈거든. 그러면 대물 렌즈가 하는 역할은 뭐다? 그치? 빛을 모은다. 빛을 모은다야. 자 이게 저반 렌즈야. 저반 렌즈가 하는 역할이 뭐다? 저반 렌즈가 이게 상을 확대하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기억 어때? 대물 렌즈는 빛을 모은다. 맞아? 니은 A의 전체를 그치 관측하면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 맞아. 디귿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럼 나하고 봐봐. 만원경으로 봤을 때 지금 어디가 밝아? 왼쪽이 밝지. 그러면 실제로는 어느 쪽이 밝다는 얘기야? 맨눈으로 보면 어느 쪽이 밝아? 오른쪽이 밝은 거야. 그래서 오른쪽이 밝은 달을 무슨 달이라고 해? 상현달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 돼. 상오야 이렇게 외우면 돼. 상오야 하회나 이렇게 외워. 그렇지? 상현달은 오른쪽이 밝고 하현달은 왼쪽이 밝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맨눈으로 보면 오른쪽이 밝은 거야. 그래서 상현달. 그래서 맞아. 그래서 답이 5번. 들어. 자, 또 질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 얘들아 뒤에 거 혹시 6월달 거 풀어왔니? 풀어봤어? 혹시? 6월달 거 풀었어? 좋아나? 수빈아 거기 6월달 거 풀었니? 자 몇 번까지 우리 했냐면 몇 번까지 했었지? 9번까지 했나? 몇 번까지? 9번까지 했어? 자 10번에 답 10번에 혹시 푼 친구 10번에 답 3번 11번에 1번, 1번 12번에 5번, 5번 13번에 2번, 2번 얘들아 미안한데 이거 우리 다 한 거야 얘들아. 자 14번에 3번 15번에 1번, 1번 16번에 4번 17번에 2번 자 뒤에 18번에 4번 19번에 1번 20번에 3번
21번에 5번. 자, 22번에 4번. 23번에 5번. 24에 2번. 25에 5번. 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몇 번부터냐면 10번부터. 많이 틀리니 얘들아? 한 4개 이내로 틀릴 수 있겠니? 왜 틀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3개, 그러니까 4개, 3개 정도? 그럼 아마 조금. 몇 번? 몇 번? 14번? 자, 14번. 그래서 여기 점수들이 다 있어. 그 점수대에서 50점 만점에 내가 몇 점이냐. 나중에 해보면 40점 이상이면은 뭐, 그치? 뭐, 전혀 문제가 없지. 자, 14번. 자, 14번에 이걸 잘 봐봐.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도 노선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근데 A는 둘 중에 하나래. A는 설탕 아니면 염화 나트륨이야. 자, A는 후보가 설탕 또는 그치 O와 염화 나트륨이야. 자, B는 후보가 포도당 아니면 염화 칼륨이야. 포도당 O와 염화 칼륨이야. 자,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이지, 그치? 얘는 공유, 얘는 이온 결합, 얘는 공유, 얘는 이온. 자, 근데 누군지를 지금 이제 힌트를 주는 거야. 자, 그랬더니 가에서 자, 그치, 가가 뭐였냐면 두 개의 비커에 고체 A, B를 각각 넣고 전류를 측정해봤더니 가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은 물질의 개수가 몇 개? 2개. 즉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2개 됐어. 아, 2개라고는 안 했나? 가지수가 기억이야. 기억. 그치? 나의 전류가 흐르는 물질의 가지수가 몇 개? 또 기억이야. 그러면 숫자가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 얘 넷은 어때? 전기 통해 안 통해? 얘들아, 고체 상태에서는 이 넷 다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치?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도 전기 안 통해. 근데 수용액이 되었을 때 전기 통하는 거는 뭐지? 이거랑 이거지. 그치? 이거랑 이거야. 근데 그런 게 있잖아. 기억이 숫자가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기억이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어. 만약에 0이었다면 이거 2개인 거야. 그치? 기억,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결과에서 점이 2개 있는데 이 두 번째 점을 먼저 봐야 돼. 자,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전기 잘 통한지 안 되는 게 기억이 됐어. 그럼 만약에 기억이 0이라면 여기도 0이 되어야 되거든.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안 통하는 게 그 친구. 그러면 안 돼. 그럼 얘들아, 아무거나 집어서 2개를 집어도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기억은 숫자가 뭐 들어가야 돼? 얘들아, 2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A 물질이 2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지금. 알겠지? B 물질도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문제에서. 어느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둘 중에 하나고 이 둘 중에 하나. 근데 고체 상태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기 통하게 하고 이 둘 중에 하나 전기 지금 전기 통해 안 통해? 둘 다 어때? 안 통하지. 그렇지? 그럼 가지고 몇 개? 둘 다가 안 통하니까 2개라. 지금 얘들아, A가 이 2개라는 뜻이 아니라 A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B는 이 2개가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아무거나 하나를 잡고 여기 아무거나 하나를 잡고 전기를 통하면 둘 다 전기를 안 통하니까 기억이 2야. 근데 수용액에서 전기 안 통하는 것도 동그라미 기억이야. 그러면 2야. 아, 전기가 통하는 게. 전기 통하는 거 2개. 그럼 얘 숫자가 2면 얘 숫자도 2야 돼. 그치? 그러면 2가 됐다는 얘기는 A는 뭐지? 수용액에서 전기 통하는 염화 나트륨이고 B는 수용액 전기 통하는 염화 칼륨이고. 그래서 A가 그렇지? A가 염화 나트륨이고 B는 염화 칼륨이야. 그러면 기억이 맞고 복이 미연에 나에서 그렇지? 자, A 분자는 A는 분자로 존재한다. 틀렸어, 얘들아.
염화 나트륨은 분자가 아니야. 이거 학교에서 이거 안 배웠지? 안 배웠지? 자, 얘들아, 분자의 정의는 뭐지? 분자의 정의는? 그러니까 자,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할게. 금속 원소랑, 그치? 비금속 원소가 만나는 게 있고, 비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만나는 게 있어. 참고로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만나는 거는, 이거는 금속 결합이라고 하거든. 이거는 나중에 배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아니고 저기 2학년이나 3학년 그때 가야 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 둘만 나와. 이거는 무슨 결합이라고 그래? 이온 결합이라고. 자, 이거는 무슨 결합이라고 그래? 공유 결합이라고. 그러면 공유 결합을 하잖아. 공유 결합을 하면 분자라는 게 존재해. 분자가 존재해. 근데 이온 결합을 하잖아. 분자라고 하면 원래 안 돼. 원래 분자라고 하면 안 돼. 근데 너거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분자라고 해. 그냥 그 너희들 문제 보면 이런 거 있잖아. CU 너 시험 쳤잖아. CuO2는 뭐지? ECuO 이러면서 이거 다 분자라고 배워. 학교 보니까 그 시험지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던데. 이것도 분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 분자 아니라고. 분자 아니라고. 왜? 분자의 정의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거든. 그치? 그러면 분자는 반드시 공유 결합을 해요. 그럼 우리가 봐봐. H2O를 봐봐. 자, H2O. H2O는, 그치? 또 H2O 있겠지?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얘지. 얘지. 얘는 원자고, 얘는 분자잖아. 근데 염화 나트륨을 볼게. 염화 나트륨 NaC. 그럼 얘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돼 있어. 그러면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가 있지. 근데 이렇게만 있어. 아니야. 옆에 또 Cl 마이너스가 있어. 요 밑에 또 Cl 마이너스가 있어. 요 옆에 Na 플러스가 있어. 요 옆에 Cl Na 플러스가 있고. 이게 끝도 없이 엄청 많아. 끝도 없이. 그러면 얘가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인지 알 수 없어. 왜? 이렇게만 잘라가지고 실험 못해. 우리가 원자만 요 4개, 요 NaCl 하나씩만 딱 가져와서 이거 먹어보니까 짜다 이렇게 안 한다고. 왜? 이걸 자를 수가 없어. 이것만 따로 자를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지금 원자 하나 크기로만 자를 수가 없다. 요 2개만 딱 빼고 나머지 다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 그래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이만큼인지 이거 2개인지 알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있잖아.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표현 안 하고 안 해. 분자라는 표현을 안 써. 그냥 이온 결정,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 그러면 NaCl은 분자가 아니야, 오밀만. 알겠지? 성질은. 근데 얘는 이게 딱 있어. 요거끼리 이제 서로 돼 있으니까 얘가 성질이 있는데 쟤는 Na 플러스 1개랑 Cl 마이너스 1개가 결합하고 다른 건 없고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분자로 존재한다가 틀렸어.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 이온 결합은 분자가 없다. 알겠지? 그렇게 정리하면 돼. 디귿. 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맞아 안 맞아? B. 맞지? 왜? B가 염화 칼륨, A가 염화 나트륨.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나 더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할게. 질문 없어? 진짜로? 채연아 질문 없니? 19번이요. 19번. 자, 16번이요. 16번. 다음 시간에 또 할게. 자, 16번은 규산염 사면체지. 그러면 A가 누구야? A가 규소지? A가 규소야. B가 산소야. 자, 그러면 기억은 틀렸어. 니은 단사슬 구조 맞지? 단사슬 구조 맞아. 자, 디귿. 규산염 사면체,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뭐를 공유하지? 산소를 공유해. 그러면 B가 산소잖아. 맞지?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맞는데 혹시 단사슬 구조 대표적인 광물 이름이 뭐지? 희석. 희석이 어디 있나? 희석이. 그렇지. 희석이지. 희석이야 얘들아. 다들 그렇지. 잘.
얘들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질문해도 되고 얘들아 9월 모의고사 풀어오면 돼. 9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자 이제 9월 모의고사. 그 다음 11. 푸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30분이면 다 되잖아. 뭐 30분 숙제 하면 뭐 그거야 뭐. 그러니까 같이. 너도 하고 싶지 솔직히. 아니 이게 좋아 보이지? 단어 아니죠? 야 국민으로 하니. 박사님 카메라 껐나? 카메라래. 왜 음소거? 아 치. 카메라 꺼주려. 끄라고. 아니 그 내 얼굴만 이렇게 노출되잖아. 얼굴 안 이 나와. 얼굴을 왜 보여줘? 궁금할 수도 있잖아 애들이 나의 일상. 단어 아니. 아니 뭐라고? 뭐야 말을 안 해. 내 머리. 아무도 말을 안 해. 깜짝 그랬네. 누가 꺼졌어? 얘가. 다시 들어. 근데 내 이 들었는데 뭐라 해야 될까? 아니 아무튼 얘는 말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니 왜 나를 비춰? 너 비추면 너 지랄. 미안. 숙제가 조금 있었는데. 네. 불러줘 볼 테니까. 제가 한번 해보자. 11페이지다 그지? 뭐 채점해서 오는 거 있을 거야. 채점만 할 때 알겠지? 이거 할 때는. 자 이거 11페이지 1번은 정답이 OX. 그 다음에 2번은 나. 그 다음에 사례를 그냥 3번은 기억은 페니실린이고 닐은 백신이야.
4번은 OX, 5번은 이게 순서대로 리반디아, 6번은 탄소 고집 활용 저장 기술. 이건 그냥 뽑아면 되는 거라서. 혹시 질문 있나 이게? 자, 어쩌면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12페이지 1번은 3번, 2번은 5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5번에 3번, 6번에 5번, 7번은 이게 기억은 합성 섬유. 장점은 대량 생산, 뭐 수명 길다, 뭐 내구성이 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넣어주면 되고. 8번의 가로에 들어갈 말은 기억의 반도체고 니은 규소야. 그냥 뭐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9번은 이번에도 탄소 고집 활용 저장 기술. 그냥 이산화탄소를 고집하거나 뭐 탄소 흡입 뭐 저장한다 뭐 이런 식의 앞에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돼. 여기 혹시 질문? 뭐 여기는 뭐 그다지 뭐 확실히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14페이지를 봐야 돼.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골치 아픈 내용들이 나오니까 설명할 때 멍때리지 말고 좀 잘 봐야 돼. 여기 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부터 뭐가 나오냐면 원자, 분자, 이온,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같이 매우 크기가 작은 이런 녀석들을 수를 세야 되거든. 이 수를 나타내는 묶음 단위로 몰을 써.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몰은 한글로 몰 쓰는 것보다 MOL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묶음 단위니까 몇 개인지를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줄 거라 빨리. 1몰은 입자 몇 개를 말하느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지금 이제 아직 고등학생 되려면 이제 몇 달 남았다 그지? 근데 고등학생 되면 이제 고1 때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고2부터는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단원을 이거 하려면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숫자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이게 관계로 외울 생각하지 말고 하다 보면 외워진다. 이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1몰의 개수는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아니면 양성자든 중성자든 전자든 상관없다. 그냥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있으면 1몰이라고 불러. 그러면 얘를 왜 써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수를 알고 싶은 녀석들이 너무 작아. 그래서 묶음 단위를 쓰는 거야.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내가 마트에서 쌀을 살 때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5kg, 10kg, 20kg 이렇게 단위로 돼 있어. 그러면 왜 그런 단위를 쓸 수밖에 없지? 쌀알이 많으니까, 작으니까. 내가 그 쌀을 사본 적은 없을 거야. 근데 쌀이 진열돼 있는 거는 본 적이 있겠지. 그럼 거기 가가지고 어떤 자료든 보든 여기에는 쌀알이 10만 개 들었다, 20만 개 들었다 이런 거 본 적 있을려나? 없다. 그럼 왜 안 했대? 내가 거기에 10만 개 들었는지 언제 세고 앉아 있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개수 하나하나를 센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질량 단위로 표현했지. 얘도 마찬가지다. 원자, 분자는 아예 눈으로 볼 수도 없어. 그런 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든 얘가 한 개, 두 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든 묶어서 표현할 방법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야. 자,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자, 이렇게 봤다면은 이게 제일 밑에 보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그림 뭐 이런 것들은 그게 뭐 필요는 없어. 제일 밑에 보면은 여기 동전 모양 초콜릿이 있어. 못 본지 꽤 됐는데.
동전 모양의 초콜릿 한 개의 두께가 0.4cm래. 그러면 1몰을 쌓았을 때 얼마나 되는지가 표기가 돼 있네. 2.408 곱하기 10의 18제곱킬로미터로 쌓인대. 사실 이게 감이 잘 안 온다, 그지? 이게 2.408 곱하기 10의 18제곱킬로미터면 도대체 얼마나 돼? 사실 잘 몰라. 비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 10의 지수가 올라가 있으면 사실은 10의 제곱이나 세제곱이나 4제곱은 감은 오잖아, 그지? 근데 18제곱이면 감이 잘 안 와.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다른 책에서는 완두콩이 있지. 초록색 완두콩. 초록색 완두콩으로 하기도 해. 어떻게 하느냐? 초록색 완두콩을 우리 한반도 있지. 북한 남한 합친 거. 북한이랑 남한이랑 합쳐. 한반도에다가 완두콩을 쌓을 거야. 일렬로 쭉 쌓는 게 아니라 완두콩을 한반도 전체에다가 쫙 깔아. 촘촘하게 빈틈없이 섬까지도 거제도도. 그러면 쌓은 상태에서 계속 위로 쌓아 올릴 거야.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는 완두콩을 쌓았을 때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냐면 지표면으로부터 1100km까지 올라가. 상상이 돼? 완두콩을 한반도에다가 쌓아. 하나씩 일렬로 쌓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완두콩으로 덮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완두콩으로 덮어.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쌓아 올리는 거야. 그러면 지표면으로부터 1100km까지 올라가. 그 정도 숫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라는 숫자야. 맞네 라는 생각이 들지. 그런데 사실 원자, 분자, 이온이 이 정도 숫자 있다고 하면 생각외로 양이 얼마 안 돼. 이유는 원자, 분자, 이온이 크기가 너무 작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작고 숫자 너무 많으니까 이런 묶음 단위가 필요하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15페이지로 넘어가면 몰 질량이라는 게 나와. 즉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걸 말하는 건데, 자, 거기 수치들이 좀 나와. 자, 외우고 있으면 좀 간단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꼭 외워야 되는 게 아니긴 해.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해보겠다 싶으면 한 4개 정도만 외워주면 되는데, 거기 표에 있다. 수소의 몰 질량은 1,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요 4개. 거기 펜 있으면 동그라미 좀 해가지고,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좀 해가지고 표시 좀 해줘봐. 빨리. 딱 4개. 나머지는 굳이 외우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 숫자는 좀 손쉽게 알아지는 숫자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수소는 번호가 몇 번이야? 1번이지. 그리고 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질량수라고 부르는 것도 1이야. 그럼 질량수가 뭐냐면, 질량수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값이거든. 그럼 얘도,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1이야. 탄소는 몇 번에 있는 원소일까? 6번에 있는 원소야.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원소 교육 원칙 테스트를 한다고 그런 거야. 6번에 있는 원소야. 원자 번호는 혹시 알고 있는 데 있을 텐데, 원자 번호는 뭐의 숫자로 결정이 된다? 양성자 수로 결정하는 거야. 양성자가 6개가 있어서 6번에 있는 게 탄소인 거지. 그리고 20번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비슷한 숫자로 가지는 원소들이 많아. 그러면 탄소는 양성자가 6개라면 중성자도 몇 개 있다는 뜻이다? 6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의 상대적인 질량수가 12가 되거든. 그래서 탄소가 12라고 돼 있는 거야. 질소는 몇 번에 있는 원소? 7번. 그래서 14. 산소는 몇 번에 있다?
8번에 있어서 16. 그럼 나트륨은 11번에 있는데 왜 23이야? 이게 번호가 조금씩 커지면 중성자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안 맞아. 대신에 이제 여기 있는 수소부터 플로린 뭐 그런 것까지는 대충 어떠냐면은 양성자랑 중성자 숫자가 같아. 그래서 내가 번호를 알고 있으면 그거에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대충 몰 질량을 알 수 있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아는 거 있잖아. 이거 그렇다고 내가 이걸 갖다 강제로 외울 필요는 없어. 요런 게 필요해지면 문제에서 줘. 근데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4개만 기억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내가 뭘 할 거냐? 그럼 사실 수소의 몰 질량이 정확하게 1이냐? 사실은 아니야. 탄소가 10이냐?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냐? 사실은 아니야. 이게 요 밑에 소수점으로 좀 내려가는 숫자들이 있어. 그냥 그건 버린 거야. 버리다기보다는 그냥 좀 내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면 좀 편해야 되잖아.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숫자를 해놓은 거야. 인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소도 1이 아니라 1.00 뭐가 되고 탄소도 12.00 뭐가 돼. 근데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일부러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 아주 구체적인 그런 숫자들은 쓰는 일이 잘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한 4개 정도 좀 기억을 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숫자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만들었냐면 탄소를 기준으로 만든 거야. 탄소다 알겠지? 기준은 탄소다. 기준은 탄소. 그럼 하필이면 왜 탄소를 기준으로 했냐? 탄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 중에 가장 많은 종류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는 녀석이라서 그래. 그리고 탄소는 진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고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들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을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유기화합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과학의 학문에는 우리가 뭐가 나눠지냐면 유기화학, 무기화학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 그때 그 유기화학이 바로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물질들을 다루는 학문이야. 그게 따로 있을 정도로 탄소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물질을 만든 녀석이거든.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거는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해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다시 볼까? 자, 물 나와. 물 화학식은 이미 알고 있어. H2O 알고 있지? 자, 그러면 물에 우리가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여기는 몰 질량부터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요거부터 이해를 해요. 다른 책들은 다 나오는데 이 책은 허접하게 너무 짧게 나와. 과학식량이라는 걸 알아요. 과학식량이라고 부르는 건 말 그대로 원소 기호와 숫자로 써져 있는 이런 물질들의 상대적인 양을 과학식량이라고 다 퉁쳐서 불러.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원자량. 좀 전에 우리가 수소 1, 탄소 12 하는 거 있지? 그게 원자량이야. 분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면은 H2O 물은 분자거든. 그러면은 얘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원자량을 다 더하면 돼. 얼마 나올까? 더하기 빼기 잘 못하는 애들이 가끔씩 등장하는 애겠지. 익숙해지면 돼. 18이야. 이걸 분자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있지. NaOH. 얘 이름이 뭐다? 수산화나트륨이야. 그래? 여기 왜 있는지 이유를 알겠지? 수산화나트륨이야. 이 수산화나트륨의 상대적인 이 양은 40이거든. 나트륨이 거기 23이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산소는 16이고 수소가 1이니까 40이야.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수소는 1이고 탄소는 10이고 하는 걸 원자량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물이 18인 건 분자량이야. 근데 얘는 분자량이라고 부르면 안 돼. 얘는 분자가 아니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불러야 돼. 근데 문제는 헷갈리잖아. 뭘 보고 이온식량이라고 부르지, 뭘 보고 분자량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헷갈리지. 그럴 때는 요걸 구분하지 말고 요렇게 부르면 돼. 물의 화학식량은 18,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식량은 40. 네, 화학식량은 이런 걸 다 퉁쳐서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부르면 돼. 요거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 화학식량이다, 알겠지? 화학식량이 아니다. 알겠냐? 화학식량이다. 그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는 저 중국인 새끼들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좀 말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 아시겠지만 그냥 앞으로 저런 숫자들이 나오면 화학식량이라고 부르면 돼. 그래서 뭐 원자량, 분자량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너는 이제 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퉁쳐서 화학식량이라고 부르면 돼. 자, 이런 화학식량 찾을 때는 어떻게 해라? 각 원자들의 상대적인 원자량을 다 더해주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몇 가지 연습을 해볼 텐데, 얘 얼마지? 이산화탄소 얼마야? 44 곱하기 나기만 하면 돼. 메테인 얼마야? 자, 그러면 포도당이야. 포도당 얼마일까? 뭐 곱하기 나기 못하는 거야? 사칙 연산이 안 되나? 간단하다 이거. 60 죽어. 60이라는 180 나온다 그지? 180. 실수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곱하기 할 줄 몰라. 그 6을 곱하는 걸 실수로 2 곱했어요. 6을 곱해야 되는데 2를 곱한다고? 네. 뭘 어디다가 6을 곱하고 2를 곱하는 거야? 아 이거 저거 다 6으로 나눠지니까 이 탄소 한 개, 수소 두 개, 탄소 한 개 이렇게 왜 부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 아 그게 편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네가 편한 대로 뭐 살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편한 대로 살다 보면은 편하게 갈 거야. 역시 그 안락사네요. 아니? 고독사. 네 배달하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엄청 아픈 거 같지? 아픈가요? 잘 모르겠어요. 죽는지도 모르고 가. 그 제가 죽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렇지. 잘 모르지, 그렇지? 고통을 전혀 못 느끼고 그냥 가는 거야. 편하게 가네.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어떤 애들이 있냐면, 어떤 애들은 들었을 거야. 0.1 곱하기 0.4를 해야 돼. 이게 얼마야? 0.04인지 알고 있지? 근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아, 이거 나눠줘. 이러고 있는 애가 있다. 여기 내가 볼 때 여기 분명히 누군가 있다. 이런 애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 0.04네. 됐지? 말은 안 하지만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어. 얘 분명히 있다. 뭔 문제가 있나? 이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이거? 답이 틀리진 않아. 뭐가 문제지? 어떤 거요? 저희
죽어 그냥. 아 이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알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에 문제가 하나 있다. 쓸데없는 식이 너무 많다. 쓸데없는 식이 많은 건 아닌데. 맞아. 맞죠. 뭘 안 했다고? 저 50분의 2 뭐야? 약분을 안 하는 게 문제야? 뭐 이게 아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게? 답은 맞잖아.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냐니까? 계산 가능? 네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지 혹시 모르겠어? 0.1 곱하기 0.4가 0.04잖아.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겨?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시간을 내가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는 한참 계산하고 있는데 이미 답이 나와버리지. 그지?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또 답이 나와 있겠지. 못 따라가. 이게 제일 문제인 거야. 여기서는 못 따라가. 이게 곧 그런 문제들을 이제 너가 풀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뭐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얘가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자기가 계산해 보기도 전에 다음 과정으로 착착착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혹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의 전환을 빨리빨리 좀 생각해 봐야겠지.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너희가 고등학교 가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이유는 너가 이 중에 몇 명이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수능 칠 거잖아. 안 치는 애도 있을 거야. 얘 등급이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수능 칠 거지. 수능 칠 때 문제가 뭐냐면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 과학이나 물리는 30분을 주고 20문제를 풀어야 돼. 30분밖에 안 돼. 가깝네. 자 그러면 이 30분에 20문제를 풀 건데 뭐? 가깝 40분 40분. 너 어차피 안 칠 거잖아. 아칠 건데. 뭐 치는 거 아닌가? 20문제를 푸는데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한두 개 만나버리면 계산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문제 자체를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등급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등급이 나오게 돼. 다 풀지도 못하는 거지. 이거 문제? 이 정도 되는 실력이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치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이러지 말라는 거. 내가 이런 게 편하다라고 니처럼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 그게 자기가 잘 몰라. 왜? 니도 아까 얘기했잖아. 요걸 갖다가 너 다 6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니까 근데 뭘 했다고? 6을 곱하는 게 아니라 1을 곱했다 그랬잖아. 이 일이 반복되는 거야.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아 내가 여기서 이거 했어. 근데 그게 이번에만 끝날까? 안 끝난다. 앞으로 계속 일어나.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숫자를 살짝 늘려볼까? 아이고 이건 나눠 떨어지지도 않네 그지? 자 이거는 얼마야? 뭘 무서워요. 뭐야? 340. 343. 이거 수학 시간에 요거 혹시 배우지 않나? 짝수하고 홀수를 곱하면 값이 뭘로 나와? 짝수는 아니 그
여기다가 12 곱하고 여기다가 1 곱하고 여기다가 16 곱할 거거든. 다 뭐가 곱해지는 거야? 짝수 홀수가 곱해지잖아. 그러면 값이 다 짝수가 나와. 근데 그게 어떻게 뒤에 홀수가 나와? 아니 342 나올 거예요. 잘못 봤어. 개가 치고 있네요. 아 진짜. 이 정도는 간편하게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그냥 이거 이제 앞으로 이런 숫자들은 뭐라고 부르면 된다? 그냥 과학식량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몰 질량이라는 개념으로 나올 거야. 몰 질량은 과학식량은 단위가 없어. 그냥 숫자만 쓰면 되는데, 몰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 값에다가 뭘 하라는 거냐면 그램 퍼 몰이라고 부르는 걸 붙인다는 거야. 그래서 1몰이 18g이다. 이걸 몰 질량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화학식량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몰 질량은 결국 화학식량이랑 똑같은 거다. 화학식량은 어떻게 찾는다?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의 상대적인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된다. 이게 기본인 거지. 거기다가 이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H2O 1몰이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수소 원자는 몇 몰이 있느냐? 몇 몰 있어? 물 분자가 1몰이 있어. 수소 원자는 몇 몰 있을까? 소소 원자요. 저 그냥 물 분자가 1몰이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수소 원자는 몇 몰이냐? 2몰 있어. 여기서 이제 이게 왜 그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몰을 개로 바꿔볼게. 물 분자 한 개에는 수소 원자 몇 개 있어? 2개. 이건 알지? 근데 몰은 개수를 나타내는 묶음 단위일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분자가, 물 분자가 10개가 있으면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어? 20개. 20개 있는 거 알지? 그럼 물 분자가 1몰, 즉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가 있으면 수소 원자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 숫자가 참. 12점. 곱하기 2만 하면 되잖아. 네. 이거 곱하기 2가 안 되는 거야. 야, 너도 무슨 심한 거 아니야? 응? 이렇게 쓰면 되는데 과학에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소수점을 기준으로 앞에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내. 그래서 어떻게 표현된 게 맞냐면 1.204 곱하기 10의 24 제곱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거 두 개 똑같다? 네. 똑같은 거다. 몰 개념이 별로 어렵진 않거든.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해. 다시 그러면 처음 했던 걸 다시 한번 볼게. 자, 물 분자가 2몰이 있어. 그러면 수소 원자는 몇 몰 있어야 된다? 4몰. 4몰. 산소 원자는 몇 몰 있어야 된다? 2몰. 2몰 있어야 되는 거야. 즉 몰은 개라는 말을 묶음 단위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의 개수로 원자 개수 알아내는 건 여기서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그냥 몰을 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빠르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해줘야 요 다음 부분을 할 수 있게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질량 몰 뭐 입자수 해가지고 막 뭐 그림으로 이렇게 막 해놨는데 뭐 아무 쓸모없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밑에 있지.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나와. 요거를 줄을 하나 써줄 텐데
아보가드로 법칙이 뭔지는 몰라도 요 정의를 보면 학교에서 봤던 게 생각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같은 온도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수가 들어있다. 기체 반응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때 쓰는 어떤 정의 하나로 나오는데 학교 교과서에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안 나와. 그런데 그 정의 자체가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그리고 그 뒤에 작게 등호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지?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분자수 B와 몰 B랑 같다라는 게 나와. 요것도 같이 줄 거죠. 요거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야. 요 별거 아닌 요 두 줄 있지. 이게 초반 몰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보면은 핵심으로 작용하는 내용이야. 그 두 줄이. 그건 이제 뒤에서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나중에 접근해 볼 텐데 지금은 풀어라 하면 손도 못 해.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듣고 하나씩 접근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더 문제도 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일 때는 그 부피,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있고 숫자가 같으니까 몰 수도 같게 되는 거야. 왜? 몰이라는 건 결국 분자의 개수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기체는 또 특징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부피만 같으면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부피만 같으면 거기에 기체 분자 하나의 질량이니 크기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중요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가.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조금 응용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1리터 통이야. X라는 기체가 들었고 얘는 2리터 통이야. Y라는 기체가 들었어. 온도와 압력이 같아. 무슨 말이냐? 온도와 압력이 같은데 X라는 기체는 1리터 통에 들어있고 Y라는 기체는 2리터 통에 들어있어. 자, 이 상태에서 얘의 분자수 B를 찾아라 그러면 몇 대 몇일까? 1대2. 왜? 온도 압력이 같기 때문에 1리터 통에 있는 분자수, 2리터 통에 있는 분자수는 어떻다? 얘가 딱 2배만큼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분자수를 비교하면 돼. 이런 거에서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얘 질량이 같아. 지금 얘 질량이 같아. 얘 1리터에 있을 때 질량하고 얘 2리터에 있을 때 질량이 같아. 그렇다면 X와 Y의 이건 몇 대 몇이냐라고 묻는 문제들을 뒤에서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찾느냐? 1리터 통에 있잖아. 얘는 2리터 통에 있는데 분자수로는 Y가 2배로 많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2배로 많아. 2배로 많은데도 지금 질량이 같다라는 건 얘 한 개와 얘 한 개의 질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X가 더 크다. 몇 배나 더 크다? 2배로 더 크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알아요? 얘 1리터, 2리터라고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X 한 개의 질량과 Y 두 개의 질량이 같아. 그렇다면 X 한 개랑 Y 한 개랑 비교하면 X가 몇 배 크다? 그래서 분자량 비를 따져라 라고 하면 몇 대 몇이 된다? 2대 1B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이제 너가 뒤에서 응용해서 찾아야 돼. 그때 쓰는 게 뭐다?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을 쓰는 거야. 온도 압력이 같다라는 조건이 딱 나오면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네. 그리고 온도 압력이 같다라는 조건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이 기체일 때죠. 고체나 액체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좀 변하긴 하는데 압력에 의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같다 또는 몇 도씨 몇 기압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건 기체일 때 주로 줘.
그러니까는 그 말이 나왔다라는 건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고 그럴 때는 이런 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자 부피가 나와. 부피가 나오는데 이게 앞에서는 어떤 질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뭔가를 떡 주는 척 하다가 여기 넘어가면 부피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여기 다시 15페이지 한번 봐봐. 15페이지에 오른쪽을 보면 몰은 몰 질량분의 질량이라는 말이 나와. 근데 문제는 작게 써져 있어. 이게 앞으로 이제 너가 뭘 찾을 때 써야 되는 사실 공식이야. 뭘 찾을 때 써야 되는 공식이 책의 본문의 소개가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구석탱이에 몰은 몰 질량분의 질량이라고 적혀가 있어. 즉 무슨 뜻이냐? 거기 이제 너가 뒤에다가 또 표시를 해줘야 되는 내용인데 몰을 구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거야. 내가 어떤 물질이 몇 몰인지를 찾을 때는 뭐 하면 되느냐면 질량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 주어진 질량을 얘는 그램으로 줄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를 뭐로 나누라? 1몰의 질량으로 나누라. 근데 1몰의 질량이랑 같은 말이 뭐였냐면 몰 질량 또는 화학식량이야. 자 그러면 간단한 예로 물이 36g이 생겼어. 물이 36g 있어. 이게 몇 몰이냐라고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주어진 질량을 물 1몰의 질량 얼마다? 18로 나누면 몇 몰? 2몰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16페이지에 나오는 게 위에 보면은 부피가 나오는데 질량으로만 찾아주면 참 고마울 텐데 부피로 주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러면 부피로 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제일 위에 거 줄을 하나 꺼줘야 돼.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22.4L이다 라고 적혀가 있다. 그래서 0도씨 1기압일 때는 기체 1몰은 22.4L야. 그럼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부피로 주어질 때가 있어. 주어진 부피. 근데 조심할 점은 리터를 쓴다. 밀리리터 안 쓴다. 밀리리터가 나오면 리터로 환산해야 된다. 주어진 부피를 이번에도 똑같이 하는데 22.4로 나누는 게 아니라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돼. 이때 0도씨 1기압. 기압할 때는 한글로 기압이라고도 쓰지만 ATM이라고도 많이 쓴다. 알겠지? 그래서 0도씨 1기압일 때는 22.4L가 1몰이야. 근데 문제를 뒤에서 이제 풀다 보면은 0도씨 1기압일 때는 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많냐면 T도씨 1기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 그러면 22.4L가 1몰이 아니다. T도씨라는 말이 나와. 즉 이위의 온도와 압력이란 뜻이야. 그리고는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다라고 주는 경우도 돼 있어. 그때 어떻게 주느냐면 1몰이 24L다, 1몰이 30L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 왜 주느냐? 계산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내가 부피가 주면 22.4로 나누면 돼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다면 나중에 1몰의 부피를 줬는데도 등신같이 22.4로 나누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 답이 안 나와. 그래서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쉽다. 질량을 주면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돼. 부피로 주면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가끔 이런 게 나오기도 해. 뭐가 나오냐면 물 분자가
3.01 곱하기 10의 23 제곱계가 있어.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게 몇 몰인지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개수를 줬지. 그럼 뭐 하면 되지? 개수를 주면 간단하게 생각해봐. 질량을 주면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되잖아. 부피를 주면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되지. 개수를 주면 1몰의 개수로 나누면 돼.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1몰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1몰의 개수가 몇 개였다? 몇 개인데? 3 어휴, 조금 전에 했는데 그걸 개 얼만데? 0.5잖아. 그래서 한 개가 더 있어. 뭐냐? 주어진 개수가 있을 때 그거를 뭘로 한다? 1몰의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 1몰의 개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인데 뭐라고도 부르냐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기도 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아보가드로 수라고도 부른다고. 자, 저 세 가지 방법 똑같다. 질량을 주면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되고 부피를 주면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되고 개수를 주면 1몰의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몇 몰인지 나오는 거지. 이거는 꼬꼬마 개초딩 때부터 배우는 거야. 뭐 할 때 배우느냐? 박스에 자, 박스 무게는 제외하고 사과가 들었어. 근데 얘가 1kg짜리 박스야. 근데 내가 사과 한 개의 질량을 알아. 100g이야. 이 사과 몇 개 들었는데? 12개. 누구나 다 알지. 네. 맞잖아. 요런 거 모르는 데 있어? 다 알지. 사과 한 개 질량이 100g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몇 개 들었는지 알지. 그러면은 내가 1몰의 질량을 알고 있으면 주어진 질량으로 그게 몇 몰인지 알 수 있는 거야. 네. 똑같은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몰이라는 개념으로 뜩 쏘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걸 몰라. 자고 안짠 척하기는 저는 어이없는 시기 이거 왜 이러고 있어? 좀 무시죠. 뭐가 그렇게 피곤한데 도대체? 응? 이 단은 하려면 3개 외워야 돼. 알겠지? 3개 외워야 된다. 3개 외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예지 문제로 간단하게 하나 볼 텐데 요거야. 자, 아까 요 메테인이야. 메테인의 확신량이 얼마다? 얼마? 16이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걸 주는 거야. 메테인이 8g 있어. 이거 몇 몰이야? 2분의 1. 자, 요거 2분의 1몰, 0.5몰인 거 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자, 메테인 0.5몰에는 2분의 1몰에는 탄소 원자가 몇 개 있냐라고 물을 거야. 몇 개 있을까? 0.5. 자, 그러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왜 망했다 그럴까? 얘 0.5몰에는 탄소 원자 몇 몰 있어? 아까 했잖아. 몇 몰 있어? 아니 이런 씨. 지금 내가 2분의 1몰 있다는 거 알지? 네. 그러면 탄소 원자 몇 몰 있어? 뭐라고? 뭐? 죽어버려. 뒤져버려. 이것들은 뇌가 없나? 내가 아까 알아. H2O 1몰이 있어. 여기 수소 원자 몇 몰 있다대? 몇 몰 있다대? 2몰 있다는 거 했지? 근데 이거 개로 바꾸면 된다 그랬잖아. 네. 그지? 자, 그럼 개로 바꾸면 요거 한 개 있을 때 수소 원자는 2개 있잖아.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2몰이 나온 거야? 요 몰수에다가 이 숫자를 곱하면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 메테인이 0.5몰 있어. 네. 그러면 탄소 원자는 몇 몰 있어? 2분의 1. 2분의 1몰 있는 거란 말이야. 했는데요? 뭐 했는데? 얘 처음에 0.5라는데요. 난 못 들었는데. 그랬어. 했어 쟤? 네. 했어요. 증인. 선택서. 개구라
치는 거 아니야? 좀 드러나기에는 너무 든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응? 0.5몰 있어. 싫어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몇 개냐고 물었지. 그런데 0.5개는 안 되죠. 뒤져버려. 2분의 1몰, 0.5몰이니까 개수로 따지면 몇 개라 해야 되느냐? 개수로 따지면 3.01 곱하기 10의 23제곱인 거야. 아 맞네. 뭔 말인지 알겠냐? 네. 공무원의 개수. 자, 일단 이거는 숙제는 아직 아니야. 좀 더 뭔가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